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죠.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신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의 신설이었는데요. 수도권 서북부와 강남을 연결한 노선으로 교통망이 열악했던 인천 서구와 김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GTX D 노선 과연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노선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 소장과 이승우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잠깐 정리를 좀 하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여서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거였어요. 예, 이 중심에 이제 교통이 그 철도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였죠. GTX 기존에 A, B, C 노선이 있었는데 D 노선 하나를 더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일단 인천 지역 주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인천에서는 검단과 계양이 가장 유력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가장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검단과 계양은 신도시가 조성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광역급행철도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급행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실 애매한 부분은 청라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가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김포와 청라 이 두 곳을 두고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약간 좀 GTX D 노선이라고 불리는 거에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청라도 가능은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청라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서울로의 출퇴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부분 DV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라고요. 네. 김포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도시철도가 내홍을 겪었지만 그렇죠. 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통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 김포 지역 주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GTX D 노선이 김포에 들어서게 되면 김포의 일대 교통 혁명이라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환영하는 분위기도 네. 있고요. 하지만 이게 상당한 후일에 이제 준공되지 않겠습니까? 개통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큰둥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에서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버스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골드라인이 지난 9월에 개통이 되면서 네. 이제 그야말로 중전철 논란이라든지 개통이 연기되는 건 있었지만 이제 김포 양촌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고촌 김포공항을 거치는 지금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GTX D 노선과 연계가 된다면 그리고 광역교통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한강선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로 연계돼서 잘 환승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김포에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포 주민들이 도심, 서울권, 강남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교통 개선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GTX D 노선의 발표 때문에 지역 주민들 정말 술렁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지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은 나온 것이 없고요. 사실 네. GTX냐 아니면 그냥 광역급행철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GTX-D가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30일 광역교통 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인데요. 이때 현재 수도권에는 GTX A, B, C 노선 이렇게 3개 노선이 있고 네. 당시 얘기했던 게 신분당선과 신안산선까지 같이 광역급행철도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5개 노선이 있지만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그런 노선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영향권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수도권 서부 지역에 신규 급행철도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상황입니다. 네. GTX 노선이 신설되면 지역 주민들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ABC 노선은 물론 A 노선은 착공했지만 BC 노선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고 얘기가 나온 지 10년 만에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D 노선을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GTX D 노선 발표가 그야말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아니죠? 네. 인데요. 그게 큰 밑그림,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그야말로 국토부에서 광역교통 계획으로 고시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위원회에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백지 노선이 된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노선이 확정될지 변동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기존 GTX A, B, C 노선과 달리 수도권 서북부가 어쨌거나 광역 급행철도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발표한 거 가이드라인 지침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국토부가 2020년 내년이죠 하반기에 이제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는 거 그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봐야지 노선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인천에서는 뭐 인천에서 출발한다, 서구에서 출발한다, 뭐 청라까지 연결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청라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큰 방금 얘기하셨듯이 가장 큰 부분은 그 GTX-D의 기점이 어디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김포에도 한강 신도시가 조성 중인데 급행철도가 없고 청라 지역에도 사실 국제도시가 있거든요. 청라에는. 그래서 근데 청라 쪽도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GTX-A 노선과 GTX-B 노선의 딱 중간 지점에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외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노선을 거칠지가 좀 고민이 되는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은 저번에 국토부 대강의에서 얘기했을 때 광역급행철도의 비수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GTX-D를 검토한다고 했던 발표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GTX 노선의 수혜 지역을 국토부는 5km 이내라고 봤었거든요. 네. 이 경우 실제 국토부 발표 자료에도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GTX-A 노선의 경우 고양 킨텍스 영향권에 김포가 약간 걸치긴 해요.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는 걸치진 않는데 김포 지역이 약간씩 걸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청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청라에서 출발해서 뭐 검단, 계양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 서울로 가는 게 옳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인천 지역 주민들은 뭐 청라까지 연결되기를 원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뭐 김포라든가 아니면 검단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거는 전반적인 GTX A, B, C 노선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화성 동탄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천을 거쳐가지고 남양주 마석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양주에서 수원으로. 그렇죠. 북에서 남으로 그리고 동쪽 지역 수도권 그리고 서남쪽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북부 지역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GTX D 노선이 그걸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가능성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바로 그 위치에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점을 시작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검단 신도시를 지나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또 그 필요성이 또 왜 있느냐?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계양 신도시라든지 부천, 대장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2기 신도시죠.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지금 추가 분양이 안 되고 있거나 지금 동력이 떨어지고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김포와 검단은 지나가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청라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청라를 가기 위해서는 김포 한강 신도시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을 지나서 다시 청라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김포시와 청라를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기점을 서로 달리해야 되는데 청라로 만약에 GTX D 노선을 했다. 그러면 김포가 소외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청라 그리고 검단, 계양 그야말로 인천을 위한 GTX D 노선이 되게 되면은 뭐 균형 개발, 뭐 지역 안배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청라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한다, 민원이 크다 하면은 검단과 청라 사이에 검암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 않겠느냐. 검단까지 갔다가 검암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로 검암으로 빠져서 다시 계양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검암의 장점이 공항철도와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같이 지금 뭐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대한 혼선은 좀 있긴 하지. 아무튼 인천은 이제 포함이 된다. 그렇죠. 박남춘 이제 시장께서 최근 SNS에서도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청사진을 밝힌 거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제 착수에 들어갈 단계인데 그 전에 인천시와 국토부가 물밑 접촉을 했다. 네. 이거는 뭐 좀 약간 소설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 점에서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남춘 시장의 SN 활동을 비롯해서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 7일이죠. 바로 국회에 올라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또 그날 저녁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다라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이 이제 이렇게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공유를 좀 하고 있고, 본인이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발표가 났을 때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양 테크노밸리가 발표됐을 때 거기에 철도가 경유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이번 발표에는 빠졌죠. 근데 신도시가 활발히 조성되려면은 그 철도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철도가 네. 가지는 상징성이 그게 하나에 들어오는 거가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거나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네. 계양TV에는 이 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천 옆에 있는 부천 대장 신도시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철도를 하나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쪽 서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인천의 주요 민원들은 대부분 서구에 몰려 있거든요. 네. 뭐 성남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그 적수 사태도 최근 서구에서도 그렇죠.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박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게 GTX D 노선이 발표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를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앞서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그 계양 신도시하고 대장 신도시의 최대 취약점이 철도 교통망이 그렇죠. 없다는 점 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SBRT를 연결해 가지고 김포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SBRT를 이용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한다는 거는요. 사실 그냥 뭐랄로 긴급한 그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처방 정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신도시라는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는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3기 신도시인 계양과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를 위해서는 이번에 GTX D 노선이 반드시 연결될 필요성 그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문제점은 계양 신도시가 공급되는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가 2022년부터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 GTX D 노선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뭐 각종 절차를 지내야 15년 최소 15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와 GTX D 노선이 이용할 수 있는 개통 시기가 10년 이상 벌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체감할 수 있는 신도시를 위한 대책이 될 건가 기대감은 물론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런 한계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감수하고 감수해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대략적인 것은 노선은 뭐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출발점은 뭐 김포 아니면 인천 서구 이쪽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뭐 대략적인 것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종점은 어디로 될 것이냐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아무래도 하남 쪽을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인천 쪽에 아무래도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남부광역급행철도랑 좀 네네. 많이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서울에서 발표한 계획인데요. 네. 이게 이 계획을 보면은 부천 당아래역에서 시작해서 신림, 사당교대 그리고 강남 등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네. 잠실까지 이어지죠. 잠실 근처에 있는 지역을 아무래도 경기도를 뽑으려면 하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청라에서 기점을 하든지 아니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기점을 하든지 그 부분 끝까지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하남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시의 남부 광역 급행 철도와 연결될 가능성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남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이제 박원순 시장과도 이제 노선에 대한 협의, 전체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남부 광역 급행 철도와 분명히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7일 날에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예, 예. 만났는데 이제 실무적인 논의는 아마 그렇죠. 큰 틀에서 뭐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은 실무자 측에서 검토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남부광역급행철도와 노선이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꼭 연계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천의 당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삼성역까지 되는 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거장이 그 서울 남부 광역급행철도의 10정거장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광역급행철도라는 건 그야말로 수도권에 있는 출퇴근을 30분 내로 하기 위한 취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김포든 뭐 검단이든 그리고 저쪽 하남이든 여기에 있는 기점에서 정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서울 대도시권에서 정거장이 많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 남부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신도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특히 또 강남권에서 여러 군데를 정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방향 쪽으로 바로 만약 계획대로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는 최종으로 봐야 되겠지만 김포 그리고 인천 검단 그리고 나서 김포공항 쪽 여의도를 지나서 이제 바로 강남권역을 지나서 하남으로 빠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서울시의 남부광역급행철도랑은 비슷하긴 하지만은 좀 많은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네. 국토부가 GTX D 노선을 발표를 했지만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설왕설래 저희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혹시 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노선에 대한 어떤 뭐 그림을 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네. 사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 박남준 인천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도의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있었냐라는 것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대강역 국토부에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전혀 뭐 이야기가 없었다. 자기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요. 사실 대강에서는 당연히 말을 못하는 게 이 노선이 사실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대강에는 내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걸 마친다라는 계획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려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노선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 나오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GTX 형식일지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GTX 형식일지 아니면 종전 노선을 그냥 급행철도를 통해서 이용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게 지금 대강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얘기는 나왔지만 문제는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GTX A 노선이 이제 10년 만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BC 노선은 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D 노선 과연 빨리 좀 진행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조기 착공이라는 얘기 써야 될지 그것도 사실 의문시스러워요. 네. 아직 기간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네. 되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라면 2020년도 하반기에 노선이 확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것도 몰라요. 지자체 간에 그리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그렇죠. 뭐 청라냐, 김포냐, 검단이냐 서로 이 노선 유치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 2020년까지 노선이 확정되겠느냐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예비 타당성을 또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토지 보상 절차도 지나가야 되고 이런 걸 할 때 아무리 빨라야 지금으로부터 15년은 지나야 돼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는 것을 굳이 그러면 이 시기에 발표를 해야 되냐? BC 노선이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용 아니냐, 홍보용 아니냐 이렇게 좀 질타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야당 측의 네. 지인이 있어서 좀 물어봤는데 그 야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선용 공약이다 아니면은 쇼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보통 철도 대책 얘기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노선을 2030년까지 이 노선을 만든다는 검토 문구 하나가 들어간 게 전부인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GTX 노선 관련해서 박남춘 시장이 오는 22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GTX D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